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칠순 여행으로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와서 후회를 하고 큰 결정을 내리신 분의 사연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칠순 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작년 가을 제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칠순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새 남매가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경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온 가족이면 12명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칠순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건데 뭐가 아까웠겠어요. 아이들은 감격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이서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계획을 짰어요.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큰아들 4가족, 작은아들 4가족, 딸 4가족까지 합치면 저 포함 12명. 이렇게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출발 일주일 전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발리 6일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을 쭉 보는데 좀 이상했어요. 첫째 날 도착, 둘째 날 래프팅하고 사륜 자동차 타고, 셋째 날 패러글라이딩하고 정글 트레킹, 넷째 날 스쿠버 다이빙에 서핑. 전부 젊은 사람들이나 할 만한 것들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거 다 하는 거냐고요.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좀 무리실 것 같아서 따로 일정을 짰다고요. 딸이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보여줬는데 시니어 투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니 또래 분들이랑 가는 관광 프로그램이니까 가이드도 붙어서 안전하고 점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다니는구나. 손주들 속도 맞추기 힘드시니까 편하게 따로 다니시라는 거였어요. 제 표정을 못 본 건지 아이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시게 하려고 신경 많이 썼다고 저녁엔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알았다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일정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원 관광, 전통시장, 요리 클래스, 스파. 나쁘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내 칠순 여행인데 왜 혼자 다녀야 하는지 마음 한편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출발 날이 왔고 인천공항에서 온 가족이 만났어요. 손주들이 뛰어와서 할머니 여행 가서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래프팅 한다고 스쿠버 다이빙도 한다고 신나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할머니는 관광하고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발리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5성급 리조트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방 배정을 받고 보니 저만 7층 혼자 아이들은 다 4층에 모여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외로웠습니다. 넓은 오션뷰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재밌겠지라고요.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떠들고 며느리들이 웃고 사위가 농담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 여행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큰아들이 오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시니어 투어 버스가 9시 반에 출발한다고 알려줬어요. 9시 반에 호텔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발리 시니어 문화 투어 안내판이 보였고 버스에는 이미 60, 70대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혼자 왔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가족이랑 왔는데 일정이 따로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며 손주들이랑은 못 다니겠더라고 웃으셨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앞에서 우리 가족이 보였어요. 저를 뺀 가족들이 다 함께 래프팅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정말 신나 보였어요. 저만 다른 버스에 혼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니어 투어는 나름 괜찮았어요. 절벽 위에 세워진 울루와투 사원도 정말 아름다웠고 현지 식당에서 먹은 나시고랭도 맛있었습니다. 같은 투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가족이랑 왔는데 따로 다닌다고. 우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에 호텔로 돌아와서 8시쯤 가족들과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손주들이 뛰어와서 오늘 얼마나 재밌었는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래프팅이 진짜 짜릿했다고 물이 막 튀었다고. 큰아들도 정말 재밌었다며 좋아했습니다. 딸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래프팅하는 사진, 물장난치며 웃는 모습들.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똑같았어요. 조식만 함께 먹고 나면 저는 시니어 투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가족들은 패러글라이딩 가고 스쿠버 다이빙 가고 서핑 가고. 저녁에 만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재밌었는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들었어요. 5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은 자유시간이라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저보고도 같이 수영하라고 했지만 저는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수영장에서 손주들이 물장난하며 노는 모습, 아이들이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혼자 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칠순 여행이라고? 저녁은 가족 회식이었어요. 큰아들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한다고요. 모두 잔을 부딪혔고 큰며느리가 이번 여행 정말 좋았다. 손주들도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다음에 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들 재밌었냐고요? 완전 재밌었대요. 최고의 여행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재밌었다고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큰아들이 당황하며 왜냐고 시니어 투어 좋다던데 하고 물었습니다. 좋긴 했지만 근데 엄마는 너희랑 같이 놀고 싶었다고 했어요. 칠순 기념 가족 여행이라며 근데 왜 엄마만 따로 다녔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칠순 여행이 아니라 너희 여행이었구나.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고 했어요.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배웠어. 그렇게 말하고 먼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큰아들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택시 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여행 사진을 봤어요. 혼자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사원 앞에서, 시장에서, 요리 클래스에서. 다 혼자. 가족 사진은 조식 먹을 때 찍은 것뿐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가 큰손주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바쁘다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약속 있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엔 작은 아들이 연락했어요. 집 리모델링 하는데 한 달 정도 짐 좀 맡아달라고요.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 넓으신데 왜 안 되냐고 하길래 엄마는 넓은 데서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뒤엔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하는데 회복하는 동안 와서 좀 도와달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나이 많아서 힘들다고 내 남편한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묻길래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세 남매가 다 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저한테 화났냐고 물었어요. 화 안 났고 그냥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발리 여행 때문이냐고 조심스럽게 묻길래 그것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너희 셋을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봐주고. 근데 너희는 뭐 했니? 엄마 필요할 때만 찾았다고 했습니다. 애 봐달라, 집 맡아달라, 간병해달라. 그럴 땐 엄마 찾더니 여행 갈 땐 엄마는 짐이었다고요. 아이들이 울며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다시 여행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제 너희랑 안 다녀.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해. 너희랑 다니면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외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내일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크루즈 3주짜리 지중해 도는 걸로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준비했냐고 그렇게 비싼 여행을 가냐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인데 엄마 돈 엄마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너희한테 쓸 바엔 나한테 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 3명과 공항에서 만났어요. 비즈니스석 티켓으로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이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크루즈에 올랐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발코니가 달린 오션뷰 선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선실 사진, 발코니에서 바라본 바다, 저녁에 먹은 스테이크. 댓글이 달렸어요. 큰아들은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작은 아들은 부럽다고, 딸은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산토리니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하얀 건물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골목을 걸으며 구경하고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친구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래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보고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건강. 파리에서는 에펠탑을 봤는데 밤에 불이 켜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어 카톡에 올렸어요. 댓글이 계속 달렸고 손주들도 할머니 멋있다고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없어도 행복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발리 때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은 안 된다고, 엄마 아직 화 안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3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친구들과 다음 여행 계획을 벌써 짜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며느리들, 사위, 손주들까지 전부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짐 들겠다고, 차 준비했다고, 집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어요. 딸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엄마 택시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냐고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된다고 답장했어요. 내일은 어떠냐고 하길래 내일도 약속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괜찮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보냈어요. 일주일쯤 뒤에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발리 여행 때 엄마를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만 놀아서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칠순 여행이었는데 엄마는 외로우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이 없었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쓰여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으니 딸도 울며 정말 반성했다고 했어요. 오빠들도 매일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용서받을까 고민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엄마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큰손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심심하대요.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말에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작은 아들네도 딸네도 전부요. 손주들이 뛰어왔고 큰아들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나? 한숨을 쉬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 아냐고 물으니 네 라고 대답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칠순 여행인데 저희 위주로 계획 짠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저희끼리만 논 것이라고 했고요. 딸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편한 대로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냐고 묻길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여행은 엄마가 계획할 거야. 엄마가 가고 싶은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너희는 따라만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론이라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해도 잘 보세요. 진짜 당신을 위한 건지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건지요.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빠진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당신 생일이면 더더욱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들 가끔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요.